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시즌2 이 시즌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그 첫 회인데요. 1시즌에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의견도 나눠주시고 같이 공감하고 또 논쟁,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여러분 혹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없는데요. 지난달 미국 샌디에고에서는 사흘 동안 무려 10,000번 정도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고 합니다. 올 여름 긴 장마에 태풍에 참 이 날씨가 이상한데 기후가 이상한데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 통일 압수다 또 마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해서요. 저희가 두 차례 나눠서 좀 특집이랄까요? 기후위기와 북한, 한반도 이런 주제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1회 첫 번째 게 올라가고요. 수요일쯤 두 번째 내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나오신 두 분 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낸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얼굴에 뭐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네요. 보니까. 날씨, 기후.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새롭게 나오신 분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김현우 집행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네. 이름이 좀 굉장히 비장합니다. 네.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작년 9월에 한국에서 결성된 기후운동, 넓게 봐서 환경운동일 텐데 그 연합 조직입니다. 근데 단지 환경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인권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협동조합, 노동조합 이렇게 다양하게 다 있어서 이게 정말 전 사회적이고 전 부문적인 게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작년에 기후 행동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져서 네. 300개 이상 단체가 정말 비상하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툰베리. 네, 그레타 툰베리. 네, 그레타 툰베리. 아마 그 영향이 작년에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것도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결성하는 데 좀 영향이 있었겠죠. 네네. 그 툰베리는 스웨덴의 그 소녀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고 읽은 걸로 보면 기후위기는 정말 심각하고 자신이 어른이 됐을 때는 살기가 어려질 것이라고 절망을 하다가 이 문제를 알리기라도 해야겠다 해서 금요일마다 학교를 결석하고 스웨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네.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을 떠서 그렇죠. 또 트럼프 유명해지기도 했죠. 대통령한테 레이저 광선을 눈에서 발사를 했죠. 자, 우리 김 선생님 먼저 말씀 나온 김에 기후 위기 이게 진짜 있는 건가요? 한번 좀 숫자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어려운 얘기 잠깐 처음에 하자면은 산업혁명 시작할 때 온실가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60 ppm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260개였는데 지금 410 ppm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100만 개 중에 100 몇십 개 정도 분자가 늘었을 때 세계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이미 올라갔습니다. 이미 1도 올랐다. 네네. 네. 우리 한 교수님, 네, 1도 정도 뭐 별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 제가 사실 오징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동해안의 오징어가 많이 안 잡히고 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북쪽으로 하거든요. 올라갔다는 예.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오징어의 씨가 많이 말라서 저는 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징어를 많이 못 먹어서 걱정이다. 아니 네. 오징어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네. 물론 이제 뭐 기후 때문에 걱정이다.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기후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오징어가 이렇게 올라간 게 기후 영향 맞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근데 그 오징어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 연안에서 잡히는 그 물고기들은 네. 완전 정신이 없어졌어요. 아. 전어, 청어, 오징어 이게 서해, 동해, 남해가 뒤섞여 버렸고요. 그 아시겠지만 한겨울에 제주도 모슬포에서 대방어 축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 시즌에 대방어 사실 좋죠. 제주도 근처보다 동해안에서 방어가 더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주도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동해안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노량진은 다 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수산부 그 회의를 갔었는데 명태가 우리나라에 안 잡힌다고. 명태 안 잡힌 지 꽤 됐죠, 사실. 예, 그래서 근데 씨가 마를 정도라고 하던데 그게 또 기후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 선생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아니, 기후 얘기, 그거 뭐 알겠는데, 올해도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길고, 태풍도 오고, 그래서 그건 알겠지만, 네. 그래도 그거 우리 일상생활에 뭔가 이렇게 큰 위험이 되고 하려면 시간 좀 남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 온실 효과라는 게요. 그 오랫동안 시간을 발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석탄하고 석유 천연가스를 태워서 발생하는 CO2, 이산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중에 100년 이상 머무르면서 온실 효과를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도 상승은 이미 100년 전에 발생한 CO2입니다. 그래서 좀 지난 겨울에 한강에 얼음이 안 얼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 한강대교 네. 아래만 살짝 얼었지 전체 결빙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영하 한 10도 가까이 사나흘이 계속돼야지 서울은 얼음이 어는데 네. 옛날 사진이나 기록을 보시면 서빙고 동빙고라고 맞습니다. 한강의 네. 얼음을 이렇게 잘라서 조선 그렇게 왕조 1년 때, 내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100년 동안 그만큼 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는 하늘만 쳐다보고 날씨만 봐서는 그런 걸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단위로 볼 때는 너무나 뚜렷하게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뭐 말씀은 알겠는데 근데 뭐 한 2, 3년 뭐 우리가 조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도 네네. 없는데 2, 3년 요 정도는 그래도 좀 뭐 우리가 대충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사실. 2, 4년 대충 가다가 20년, 30년 뒤에 이제 확실히 알겠죠. 아, 너무 늦었구나. 사실 이미 늦은 것이고요. 그냥 단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네?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돼요. 왜요? 애국가 2절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예, 철갑을 맞습니다. 두른 듯하죠.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남산에는 온난화 때문에 소나무 대신 떡발나무나 아. 굴참나무 같은 걸로 바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남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산림, 농작물 이런 게 모든 게 바뀌죠. 저희 어릴 때는 대구가 사과의 최적 재배지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위도상으로 홍천까지 최적 재배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남해안에 키위를 재배한 건 30년 벌써 넘었고요. 예. 지금은 한라봉, 애플망고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죠. 네. 북한도 실제는 그 곡창지대가 황해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게 평안남도로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올라간다고?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북한 얘기 조금 이따가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사과 지금 말씀하셨는데 평양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사과 재배한다. 이게 북한 매체에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막 재배지가 북쪽까지 올라간다는 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상 기온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북한이 뭐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렇죠. 평양에서 그거는 재배하는 건 아닐 아니고요. 텐데. 네. 네. 자, 그런데 계속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일반인으로 좀 빙의를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가 너무 힘들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하고 있고 그 지금은 좀 코로나에 집중하고 기후 위기 조금만 이따 얘기합시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코로나하고 기후 위기는 사실 뿌리가 같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은 이 생태계 파괴하고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인수 공통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동물들이 이제 서식지를 잃고 인간 삶터와 섞여서 더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안에는 바이러스들이 잠들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이게 풀려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죠. 사람하고 우리가 가축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자꾸 이제 고온 다습한 날씨가 많아지니까 이런 병원균들은 더 증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근데 사람하고 동물들은 몸이 허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몸이 약해지니까 더 병에 걸리기 쉽고 너무 이렇게 세계적인 교류가 많아졌고 식량의 해외 의존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다행히 극복한다 하더라도 네. 비슷한 감염병들은 더 많아지고 우리는 그래갖고 기후 위기랑 코로나 위기를 다 같이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온실가스도 줄여나가고 사회 안전망도도 구축을 하고 또 공공의료나 서비스 같은 것도 확충을 하고 길게 보면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기후 위기 대응을 늦추면 나중에는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더 크게 1년 365일 겪어야 껴안고 되겠죠. 산다. 네네. 그런데 뭐 제가 기술 그 신봉자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위기 시대다. 뭐 이런 역사적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잘 넘기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또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그거 난리지만 지금 뭐 백신 올해 안에는 나온다 하고 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기후 위기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온실가스 그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탁 끄집어낸다. 이런 기술도 만들고 있다는데 기후 위기 너무 좀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주장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본심으로 질문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제가 대답을 드리자면 그런 과학 기술들이 더 큰 위기를 지금 쌓아온 거죠. 더 많은 석탄, 더 많은 석유, 더 많은 자동차,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게 이제 이 풍선이 부풀다가 이제 한계 도달한 게 기후 위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탁 하면 그렇죠. 터진다. 그리고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탄소 포집 저장 CCS라는 기술 같은 것도 실험실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언제 실용화돼서 상용화되는 게 불가능하고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모르고 비용의 문제도 또 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포집 저장을 해도 심해나 동물 속에서 가둬둔 게 이제 새어 나오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나는 우리가 거죠. 이제 폐기물 같은 거 어딘가 묻었을 때 뭐 쓰레기 침출수가 생길 수도 있고 가만히 묻혀 있는 게 뭐 아니라 이런 것처럼. 가스니까요. 네네. 무슨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씀인지. 하는 동안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파국이 오겠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자동차를 빨리 전기차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좋은 실천이고 또 전기차가 효과가 있지만은 그런데 전기차가 정말 온실가스 감축에 의미가 있으려면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30% 이상은 돼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 5%도 안 되거든요. 그럼 전기차 바꾼다고 큰 의미는 없는. 어차피 바꿔야 되고 가솔린 디젤차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긴 한데 전기차로 바꾸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이런 잘 말씀이네요. 이제 맞아떨어져 되는 거죠. 우리 한 교수님. 네. 우리 한 교수님은 성품이 워낙 밝으셔가지고 이 우울증 이런 거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올해는 좀 우울증이 왔어요. 올해요? 네. 왜요? 아시겠지만 사실 기상청에서 겨울인가에 올해 굉장히 덥다고 장기 예보할 때 네네 그런 게 역대급 있었죠. 더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오보청이 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컨도 새로 사기는 했는데 장마가 엄청 길었죠. 2달 가까이 오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우울증이 좀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코로나도 만만치 않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기상청 변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보청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상 예보하지 말고 중계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왜 드러났냐 이러는데 그렇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기상청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존의 기후 모델링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불안정한 기단, 해류의 변화 변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태풍의 방향도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지난번 9호 10호 태풍은 한국 기상청에서 제일 잘 맞췄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렇죠. 좀 맞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욕하지 않으셨으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또 대한민국 하나, 기상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조천호 선생님이라고 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님인데 압니다. 이분이 하는 비유가 날씨가 기분이라면 한 사람의 기후는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분은 시각시각 바뀌고 또 뭔가 좀 이유가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죠. 괜찮아지겠지 그러는데 성품이 갑자기 바뀌면 이거 되게 큰 일이죠. 정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네요. 이 사람 죽을 때가 됐나? 우리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가 바뀐다는 건 성품이 바뀌고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성품으로도 지금 우울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일인 것이죠. 지금 심각한 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후 우울증 혹시 우리 김 선생님도 기후 우울증이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평범한 시민들이 너무 햇볕을 못 보거나 지금 코로나처럼 너무 계속 흐리거나 그렇죠. 나가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운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 운동, 환경 운동가들도 우울증이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툰베리가 느끼듯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세상에서는 관심이 없고 정부하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하니까 네. 이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 탈출구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뻔히 보이는데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별 반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확 가라앉는다.
그 투모로우 네, 맞습니다. 영화라는 예, 미국 예.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기후 과학자가 이 뉴욕에 한파가 닥칠 거라고 계속 경고라고 그렇죠. 알리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그러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무시를 하잖아요. 그때 그 과학자가 느끼는 절망감 그런 것이겠죠. 아, 그렇군요. 자, 기후 관련해서 우리 김 선생님 이게 좀 몸을 좀 푸는 거라서 저희가 기후 위기 얘기를 좀 계속 좀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최악보다 또 하나 그 영화 얘기를 할게요.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 많이 유명한 보셨을 영화죠. 텐데 인터스텔라. 예, 근데 이게 막 그냥 그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은하계로 가는 그걸로 주로 기억을 하실 좀 텐데 복잡했어요. 그렇죠. 예.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어렵죠.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첫 장면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첫 장면들에 보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끝도 없이 옥수수밭이 펼쳐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온난화 때문에 북미에서 더 이상 밀을 재배 못하고 아. 가뭄하고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로 주식이 바뀐 겁니다. 아, 그리고 그런 게 반영이 된 거군요. 네, 또 하나는 그 야구 경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네. 그 뉴욕 양키즈 월드 시리즈 경기장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야구장도 리틀 야구 수준으로 형편없어졌고 경기를 하는데 모래 폭풍이 네. 불어닥쳐서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해왔던 스포츠 활동, 사회 활동, 교류 활동,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거나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게 이제 기후 위기, 기후 격변, 기후 혼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은하계로 식민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사정까지 된 거죠. 옥수수 말씀 들어보니까 옥수수 우스스한 얘기하니까. 느낌이 네, 드네요. 네. 옥수수에 좀 심각해지는데 그 우리도 사실은 김치 없으면 저는 밥을 못 먹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도 그럼 김치, 배추 재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도 뭐 배추김치 주산지는 이 강원도 고랭지인데 네. 이제 거기서 더 안 되면은 이제 저 만주나 시베리아에서 배추를 재배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한국에서는 뭐 이 그 베트남 채소 뭐 이런 이 껍질째 먹는 강낭콩이나 뭐 이렇게 그 공심채나 그런 거를 주로 재배를 해야 될 수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김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어. 지금 우리가 그 저런 거는 그 진부령 황태 네. 저기 오측해서 잡아온 거를 진부령에서 아, 말려서 말리는 거죠. 예, 네. 근데 국내산 황태가 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배추도 수입하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물론 지금 뭐 중국산 배추가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담가 먹는 배추는 다 국내산 그렇죠.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베트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처럼도 들립니다.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선.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장면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이미 많이 있거든요. 그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섬나라, 섬나라가 있는데 예, 예. 이 산호초에 위에 있는 섬인데 해수면 상승으로 땅이 없어지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지붕 처마에다가 흙푸대를 매달아서 네. 거기서 상추를 키워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이제 중위도까지 확산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만 기후 난민과도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기후,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워밍업,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와 북한, 뭐 우리 한반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요걸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 김현우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과 한승호 박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